오사부의 선견지명.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녹화를 한번 딱 다 떠났는데요.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녹화를 하는 건데 좀 짧게 갈게요. 예, 오늘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0.11 하락, 코스닥 시장은 0.03 하락으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왔죠. 생각보다는 좀 크게 나왔어요. 1% 전후로 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크게 힘을 못 썼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다가 하락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반등이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단기간에 시장이 너무 강하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 그리고 어제 반등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게 반등으로 마감이 됐으면은 뭐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 뭐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 뭐 기술적으로나 뭐 의미를 봐도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오늘 하루 나온 이 음봉 있죠? 예, 이 음봉 그냥 지워도 상관없어요. 예, 그 정도로 오늘 시장은 큰 의미가 없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이 만약에 3천 화요일날 바로 3천을 넘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예, 미국 시장이 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이랑 월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진짜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연 이틀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이 화요일날 바로 3천을 돌파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은 화요일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뭐냐면 화요일날 만약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하락했을 경우에 시장이 다시 급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화요일 시장이 반등이나 아니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면 지금 하락 추세는 2800까지 안 가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즉 2800 테스트를 지지 테스트를 한다기보다는 3000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화요일날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나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근데 반대로 화요일날 시장이 다시 1% 넘게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2800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달려있긴 하죠. 오늘 밤 미국 시장이랑 월요일 밤 미국 시장에 달려있긴 한데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한 4원 정도 올라갔어요. 4.2원 정도 올라가서 1194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겠죠.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그러면 달러 강세가 이어질 텐데 1200원은 뭐 사뿐하게 넘을 것 같아요. 네. 환율이 올라가면 또 피해를 보는 업종이 어떤 건지 또 수혜를 보는 업종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부터 좀 볼게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인데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딱 봤을 때 9시부터 9시 10분만 딱 봤을 때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가 나오면 이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을 보시면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의 규모가 커졌어요. 점점 커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 종목은 좀 하락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6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이 종목은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도 외국인이 8만 5천 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관, 투신 쪽에서 좀 강하게 좀 매도가 나와가지고 기관 매도가 13만 6천 주 정도 좀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관 쪽은 무시를 하고 보자고 그랬어요. 외국인이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그거에 중점을 두고 수급을 좀 체크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비록 1.68% 하락은 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는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는 점에서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앞으로 며칠 더 좀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은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빵빵빵 날아갈 일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좀 반등폭도 좀 많이 나왔고 이 종목은 뭐 많이 가봐야 단기적으로 봤을 때 96,000원 정도예요. 96,0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좀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쭉 조정을 받으면서 턴을 하는 요 시점 있죠? 턴을 했던 요 시점, 요 시점에서 기관이 들어오면서 턴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보면 기관 쪽에서 88,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도 한국토지랑 마찬가지로 비록 밀리기는 했지만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매수 주체가 지속적으로 매수 기조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얼마큼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나 이 종목을 뭐 보유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면 좀 더 가져가십시오. 기관 쪽에서 매수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매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다음 종목 SAMT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기관이 컨트롤 한다고 그랬죠. 오늘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고 0.93%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 6거래일 동안 계속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려 17만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한 가지 이 종목은 긍정적인데 한국토지 신탁이랑은 좀 반대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거를 하나 굳이 뽑자면 금융투자, 투신 일반, 투신 사무에서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골고루. 근데 오늘 투신 사무 쪽에서만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놓고 금융투자랑 투신 일반 쪽에서 조금 매수가 멈춘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엔 좀 섣부른 면이 있는데 이왕 17만 주 들어올 거면 한 5만 주, 5만 주, 7만 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해요. 투신 한쪽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종목이 한세실업이죠. 한세실업인데 어디 갔나요? 한세실업. 한세실업을 보시면 이 종목이 25,000원을 오늘 넘어갔었습니다. 한참 동안 25,000원 위에 있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죠?
25,000원 정도 오면 일단은 한번 잘라주는 게 맞다. 예,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25,000원 정도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25,000원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25,000원에 다 털었습니다. 오늘 다 털었어요. 그리고 저희 쪽은 다 털었습니다. 25,000원에. 물론 이게 더 갈 수는 있고 차트를 봐도 굉장히 이뻐요. 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수급을 봐도 오늘 기관 쪽에서 골고루 들어왔죠. 골고루 33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예,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6만 주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3, 40만 주 정도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3, 40만 주 정도가 나오면 외국인 매수가 급격히 줄거나 혹은 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고 기관 쪽 매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들어와도 한 10만 주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려 33만 주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에 6%가 넘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 덕분에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 종목 혹시 뭐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매도를 하신 분은 매도를 하신 거고 혹시 매도를 안 하셨다 그러면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수급이 워낙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25,000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이상 앞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종목입니다. 솔루엠인데 일단 수급은 괜찮아요. 이 종목도 기관이 컨트롤하는 종목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예, 8월 24일 더 넓혀 볼까요? 8월 19일 예, 요때 8월 19일이죠. 8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개인 요 라인을 보십시오. 개인 라인을 보면은 엄청 팔죠. 계속 팝니다. 오늘까지 딱 이 거래일 빼고 계속 팔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 종목이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2021년 2월 2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상장을 하면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요. 보호예수 물량. 그리고 보호예수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우리 공부하는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보호예수기간이 15, 30, 90, 뭐 6달, 뭐 12달 이런 식으로 15일, 1개월, 그리고 3개월, 6개월, 12개월 보통 이렇게 잡혀요. 근데 지금 상장하고 나서 오늘까지 보면 2월 1일에서 10월 8일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6개월까지 잡혀있던 보호예수 물량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장할 때 공모를 받은 그 물량들도 지금 정도면은 대부분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하고 상장이 된 이후에 주가가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요동을 칩니다. 점상을 치면서 가든가 아니면 뭐 급락을 하든가 뭐 그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상장한 날에는 거의 상한가 쳤죠. 상한가 쳤다가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조정을 강하게 받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보통 6개월 정도는 신규 상장주는 옆으로 기어갑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만 하면 어떻게 되겠죠? 공모주 받은 물량이 나오겠죠? 떨어집니다. 올라갈만 하면 떨어져요. 올라갈만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요. 보통.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옆으로 기어가는 차트가 좀 많아요. 신규 상장주는. 근데 지금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가 지났고 다시 시장에서 이 종목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어제 오늘 양봉을 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죠. 예. 근데 이게 다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하면서 다시 주가를 들어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세실업을 매도를 하고 이 종목을 갈아타려고 그랬는데 왜 매수를 안 했냐? 일단 우리가 월요일날 휴장이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부채 한도에 대한 그 법안은 상원에서 오늘 표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표결을 한다는 건 뭐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통과가 되면 바이든은 옆에 서 있다가 낼름 사인을 하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 누구나 예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다 예상을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표결에서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되고 바이든이 최종 사인을 하더라도 크게 호재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질 거예요.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충격이 적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 문제는 해결은 되는데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되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은 29,300원에서 29,400원. 예. 이 선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 선을 돌파를 해줘야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저항은 있는데 이 저항을 바로 머리 위에다 놔두고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가 않죠. 예, 매수를 하더라도 저항을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화요일날 이 종목이 29,300원, 400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은 매수를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매수를 할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한세실업은 이제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 한국토지랑 SA 그리고 솔루엠 그리고 한 종목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옆에서 알려주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예, 이렇게 네 종목을 앞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이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줄이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잡설은 다 생략을 할게요. 예, 요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 올려드리는데요. 내일도 하나 좀 올려드릴게요. 저번 주에 공부했던 CB랑 BW에 대한 예시도 드리면서 좀 복습도 할 겸 그렇게 하고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내일 동영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